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정주영 밑에서 일했어요. 그건 뭐야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잘해서 막 법대 나오고 의대 나와도 남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 자기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그렇게 좀 깨져야 돼. 더 많이 깨져야 돼. 저는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때 학교를 보고 갈 것이냐, 학과를 보고 갈 것이냐, 그거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의대는 보니까 대부분 학교 보고 안 가고 의대 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신대 의대라도 의대를 가는 거야. 서울대 무슨 과가 아니라 고신대 의대를 가라. 예를 들면 의대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경북대학교 포기하고 대구대 역사교육과를 갔지만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경북대를 포기하셨어? 경북대의 역사교육과를 내가 갈 성적이 안 됐어. 그리고 저 사범대로 전과가 안 돼. 그리고 역사교육과 내가 수시모집 후보 1번으로 떨어졌거든. 그리고 경북대를 못 갔고 정시에서 못 갔고 대구대 역사교육과를 갔지만 대구대는 대구에서 한 4번째 정도 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북대, 영남대, 그 다음에 뭐 저기 대구 가톨릭대, 그 다음에 뭐 계명대, 대구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과마다 좀 좋아하는 과가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계명대는 우리 집에서 걸어가도 30분, 차 타고 가면 5분, 10분은 가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역사교육과를 버스 타고 1시간 50분 가는. 그 1시간 50분 타고 안 갈 거면 스쿨버스를 타야 돼. 스쿨버스 타면 고속도로로 가니까 40분 걸려. 고속도로로 가는. 근데 난 내가 너 좋아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방금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밤 11시 10시 반 스쿨 타고 집에 오면 11시 20분이고 뭐 씻고 뭐 어쩌고 하면 12시 넘어가. 그걸 매일 살았던 거야. 월화수목금. 그렇게 4년 반을 살아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피곤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내 밑바닥 나의 삶의 패턴을 자리 잡고 있어요. 부지런한 나의 삶의 패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이 말하는 거나 주변에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게 그런 거야. 그걸 선택해야 후회를 안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선택했다면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선택해서도 뭐 그냥 대충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가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영조가 왕이 되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넘어가기 전에 사회 경제사를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요건 이제 사회 경제사라고 합니다. 요건 정치사죠. 요건 정치의 흐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이런 거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양난 이후,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은 어려웠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수책과 공명책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세운 데다가 아니지 이 낙수책이라는 거는 특별히 돈을 국가에 많이 기증을 하거나 이러면 뭐예요? 신분을 올려준다거나 또는 공명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거야. 비어있다. 공명은 뭐야? 이름이 비어있는 거야. 그럼 국가에 돈을 많이 내거나 또는 무슨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내 계급의 신분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름을 내가 쓰는 거야. 빈자리가 있잖아. 거기 이름을 내가 쓰는 거야. 이름이 비어있는 그 첩, 이런 책 같은 첩에다가 내 이름 쓰는 거야. 내가 막 기부 많이 하거나 이러면 국가가 내한테 신분을 올려주는 거죠. 아니면 관직을 준다거나 그런 거. 양반수가 늘어나겠죠. 양반수가 국가가 이거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교도 기여 입학제 있습니다. 기부금 많이 내면 대학교 입학시켜줘. 한 몇 원 내면 연세대 입학할 수 있어. 돈 많이 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기여 입학.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근데 10억 있어도 못하는 게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중인층들은 주로 작과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중인층들 신분 상승 운동을 많이 펼쳤다. 한자로 많을 따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 중에도 관직이 없으니까
어떤 받는 게 없잖아 국가로부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막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몰락한 양반도 많이 등장했다. 양반들. 그 다음에 사회변화. 자, 고려 때는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가 괜찮았죠. 네. 근데 조선 전기까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남자 중심, 그것도 장자 중심. 장자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중심. 만약에 장자가 없다, 그럼 입양까지 합니다. 친척 앞에서 이렇게 양자로 삼는 거죠. 양자로 삼는 거죠. 자, 그래 여성의 지위는 떨어졌다. 잘못한 건 남자들인데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은 참 이게 부끄러운, 남자들 입장에서 부끄러운. 주거 잘못해놓고 항상 이런 거 일어나는 것도 다 자기 남자들이 잘못한 거야 정치를. 여자들이 지위가 더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 싸워놓고 우리한테 화내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자, 국가 재정이 그러니까 확충하고 양인의 증대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비들을 해방했다. 자, 노비를 해방하는 거는 노비를 해방이 되면 그 노비들은 평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국가에서는 평민자는 세금 거잖아요. 노비는 세금을 안 받거든.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제 노비들이 막 도망도 가고 그래요. 노비들 도망도 가고. 그 노비를 노비가 도망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재산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 네.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에 돈이 도망갔다고. 찾아야 되겠죠. 추노. 옛날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추노 장혁 나오는 장혁이 나와서 뭐 그 노래도 막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노 그런 게 노비의 전문 추노꾼이 있습니다. 전문 추노꾼 잡으러 다니는 힘들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잡으면 이제 나쁜 놈, 괘씸한 놈 해가지고 막 그 인두로 있잖아요. 이마나 이런 데 찍어. 인두가 다리미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절대로 안 지워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그게 참 심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노비라는 뜻이 종노자와 종비자거든요. 종노자가 남자 종이고 종비자가 여자 종이에요. 남자는 종노자를 찍어버려요.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종비자에 딱 찍어버려요. 실제로 그런 거 있습니다. 되게 옛날 고문 도구들이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했다. 자, 개간 사업, 땅을 이제 농사 짓기 위한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이 뭐야? 물을 끌어와야 돼. 모내기 하려면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야. 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충했다. 자, 모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모내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 되게 시험 문제 거의 하나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월급 200을 받았어. 자, 예를 들어 200을 받아 칩시다. 모내기가 등장하면서 아침 9시 출근 12시 퇴근 또는 1시 퇴근 월급은 300. 그러면 시간도 남고 돈도 더 벌죠. 네. 그럼 그 남는 시간으로 또 부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더 극대화되겠죠. 네. 모내기가 그런 겁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왜 이렇게 좋은 거냐? 자, 봐봐. 원래 모내기라는,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목판에서 모를 조금만 길러가지고 이걸 다시 논에 옮겨 심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냥 밭에 씨 뿌리는 거야. 이걸 직파법이라는 거야. 직접 파종한다고 직파법. 근데 직파법을 하면 문제가 잘 안 자라. 그리고 자랄 때, 초반에 딱 자랄 때 뭐가 있어요? 잡풀이 막 생기면 영양가를 다 뺏어가잖아. 지금처럼 뭐 비료나 거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내기를 하면 깨끗한 잡풀 없는 아주 모래나 이런 아주 좋은 흙만 딱 있는 목판에다가 모만 딱 키우는 겁니다. 그럼 모들이 잘 자라거든요. 요거를 어느 정도 자라있는 모를 논에 옮겨 심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미 씨앗이 아니라 자라있잖아. 네. 그럼 얘가 힘이 있겠죠. 빨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 양분을. 그리고 모내기 할 때 여러분 논에 혹시 사진으로 본 사람도 알겠지만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있죠. 물을 가득 담아놓고 다른 잡풀은 다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면 생산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자, 그럼 아까 내가 200 벌다가 300 번다는 게 그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 아까 내가 9시 6시가 아니고 9시 1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내기를 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나 서울이나 좀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5월 달에
6월달 하는 데도 있어. 4월달 하는 데도 있어. 근데 그때 뭐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걷겠죠. 그러면 가을에 걷어서 9월, 10월에 걷는다 치자. 그러면 그때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뭘 할 수 있어? 그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겠죠. 이모작이 가능한 겁니다. 뭐 보리를 심거나. 근데 직파법으로 할 때는 3월 초부터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모작이 안 돼. 자, 또 하나. 모내기를 하면 잡풀이 훨씬 안 자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맨다 그러죠. 김맨다는 게 뭐냐면 이제 노동으로서 그 잡풀 같은 거 뽑아내는 이 노동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잖아. 그럼 남는 노동력으로 뭐 한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상품 작물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죠. 근데 모내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모내기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물입니다. 못 심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모내기 망하는 거예요. 1년 농사 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 송나라에서 모내기법이 나왔어. 고려에도 모내기법 전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쫙 시행이 안 됐던 거야. 조선 전기에도 확 시행은 잘 안 됐던 겁니다.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을 끌어오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게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확충이 되고 물을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보관했다가 다시 끌고 올지 지금이야 뭐 펌프 같은 걸 끌고 와도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야. 개발되면서 점차 사람들이 이 모내기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 원래 최부잣집이 원래는 그 교촌마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 경주 내남면 이졸이라는 그 마을에 최진립 장군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 생가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주변에 논이 쫙 있어. 근데 이 집이 모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보니까 형산강, 경주의 제일 대표적인 강이 형산강입니다. 우리는 낙동강이라면 형산강 물을 끌고 왔더라. 그래서 모내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만 일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모내기를 통해서 결국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력은 늘리고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농민 중에도 머리 잘 쓰는 농민들은 부자가 등장하고 분홍이 등장하는 거죠. 농민층이 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거야. 일부는 분홍, 상품 작물도 재배하고 근데 양반들도 그럼 이런 걸 하겠죠, 여러분. 네. 양반들도 이런 걸 해가지고 양반들이 막 부자가 돼서 횡포를 해가지고 막 그 평민들 막 세금 막 50%씩 받아버리고 막 60%씩 받아버리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또 일반 평범한 그 평민들은요 더 몰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부자처럼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분홍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봐봐. 상업도 늘어났다. 개시무역, 후시무역. 자, 개시무역, 후시무역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게 주로 우리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잖아. 여기에 이제 공식적 무역, 개시무역. 후시무역은 약간 뒤로 이렇게 암암리하는 무역들. 자, 이런 거 사행무역, 사적인 무역들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수공업도 발전했다. 수공업은 만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 다음에 관영 수공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국가가 주관하는 건 줄어들고 민영 수공업은 늘어났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광업. 우리 그 문제 같은 거 풀 때 나왔죠. 광업. 광산업입니다. 광산업. 그 다음에 국가가 광산을 관리하고 민간에 위탁한다. 이때 전문 민간 그 위탁하는 사람이 덕대라 그러죠. 덕대. 이거 우리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 풀 때. 일종의 전문 경영이 광산 전문 경영이 CEO 같은 사람 덕대가 있었다. 시험 잘 나오는데 덕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좀 쉽시다.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언제 들어오느냐? 개신교, 교회는 더 뒤에 들어옵니다. 근데 천주교는 소현세자도 천주교를 어느 정도 접했습니다. 소현세자.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했더라면 서양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더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대략 17세기면 1600년대잖아. 요때 들어왔습니다.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종교로 아직 믿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들어오면. 근데 이 학문을 공부해보면 특이해. 이 학문은 제사를 안 지내.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를 안 지내. 그리고 인간이 평등하대. 유교의 가치관과 딱 대비돼. 유교의 가치관은 인간이 안 평등해. 유교는 질서가 있는 거야.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평등하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주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양반들이겠죠. 여러분. 평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요. 양반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거 특이해. 이거 평등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종교로서는 잘. 그러나 내세 구원, 내세가 뭐야? 올 세상.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 그리고 구원, 뭐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말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막 서학에 있으니까 이 나중에 천주교를 서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분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 쪽으로는 내가 좋지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종교로서는 거부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학문 쪽으로도 받아들이고 종교로서도 받아들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정약용. 종교로도 받아들이죠. 그 정약용은 유배 같지만 나머지 형제들 다 죽습니다. 나중에 박해받아서. 근데 학문 쪽으로 받아들이지만 학문 쪽으로 연구하지만 실제로 종교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뭐 안정복 같은 사람, 동사강목을 쓴 안정복 같은 이런 학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평민들한테 점차 이게 퍼져요. 천주교가 퍼지면서 교세는 확장되어 가고 결국은 학문 수용했다가 신앙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 한자로 나눌 분자. 학문 수용으로 나눠지거나 신앙 수용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좀 쉴게요.